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 이거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벌써 10월 다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이 중차대한 사안을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홍위병, 베네수엘라에 빗대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입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4명씩 3년에 걸쳐서 추가 임명해서 26명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 5대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차진아 고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대법관 증원 뒤에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해서 대법원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대법관을 증원합니다.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요. 12명, 이 모두 차베스의 수하들로 임명을 합니다. 자신의 충견들로 12명을 채워요. 그래서 9년 동안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이 4만 5천 건 판결하는데 정권에 반하는 판결이 한 건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차베스 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서 사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의 친정부 인사들 12명의 차베스가 임명한 측근들, 대법관들을 비롯한 사법부의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서 집권 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더라. 이게 차베스 정권의 사법 개혁을 참칭한 사법 장악이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학계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베네수엘라만의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니까 언급을 하는 건데,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의 책을 보면은 독재자는 의례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아예 정치학 용어가 있어요. 코트 패킹이라 그래서 재판부 재구성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인적 구성을 늘리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독재자는 자기의 독재 체제를 확립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의례 저렇게 하고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터키나 미국에서도 심지어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기에 대해서 정책을 위헌 판결하는 대법관을 길들이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 증원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막론하고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과거에도 대법관 증원 계획이라는 게 논의가 되었었잖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왜 실행이 안 됐었을까요? 반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검토만 해왔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한다라는 것은 대법원의 다수 구성을 순식간에 뒤바꾸려는 것이다 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급속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대 2로 본인에게 불리한 파기환송 판결 나온 이 지형을 자기 임기 동안에 추가로 그냥 급속도로 바꾸는 것은 증언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집어넣으면 물타기 돼가지고 다수 구성이 바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후임자도 똑같은 숫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순식간에 급격하게 바꾸는 이게 무리수이고, 네. 그리고 지금 임명한 사람들이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본인의 사건이 진행될 동안에는 내가 임명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 내린다라는 그 관계가 문제인 거죠. 후임자,
사실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또 후보로 나오겠나요?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 당사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파괴행위로서의 비난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자기가 완전히 깔끔하게 이거하고 무관계 할 때만 그나마 논의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반복되었던 민주주의의 비극을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안에서 뺐습니다만 이 4심제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원제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매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법관으로 목소리 내는 게 어려우시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재판소 내용 알고 계세요? 법안 보셨습니까?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지금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 고등법원장이 화제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사심제가 무슨 위헌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도 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사심제 같은 경우에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위헌 좀 여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힌 모양이에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법개혁이 되고 있는 이제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심제로 되게 되면 사실 그 계속 재판이 지연돼서 확정되는 게 늦어지면 결국 그 당사자인 국민이 피해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심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확정된 판결 중에서도 거기 그 판결 내용에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최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라든가 뭐 그 헌법재판소가 이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무조건 뭐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그러니까 뭐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라든가 네. 사심제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헌법 체계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걸로 보여서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